그동안 우리 중국을 비웃었죠? 이제 우리 중국도 참지 않을 겁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한국인들도 똑같이 당해보세요. 여기 한 중국 기자가 한국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공영방송 화령TV에서 5년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취재 활동을 활발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상부로부터 꽤나 특수한 지령을 받았습니다. 양양 동지,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잘 나가는 듯하다. K-팝부터 반도체, IT, 문화, 심지어 관광까지. 점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두고 봐서는 안 될 것 같네. 가서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취재해 오게. 가능하다면 그 나라가 실제로는 별것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해. 중국 시청자들에게 말이야. 꼭 내가 해내게. 이런 식으로 반공식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솔직히 마음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뛰어날까라는 의문 반. 그리고 정말 뭐가 있긴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으로 이참에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저격 리포트라고 이름 붙인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기획서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얼마나 불편하고 혼잡한지, 또 한국 직원들의 무관심이나 영업 미숙 문제 등을 파헤친다. 한국의 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 거리 청결 문제, 무례한 시민들 등을 찾아 폭로한다. 한국의 물가, 과일, 고기 등 음식이 매우 비싸서 서민들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호텔 서비스업에 대해선 직원들 처우가 나쁘고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사례를 수집한다. 한국은 과장된 외양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로는 뒤떨어진 나라다.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저는 완전히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며칠간 몸소 겪은 현실이 하나하나 제가 준비한 예상 시나리오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탔습니다. 저 놈의 한국공항, 별것 없을 거야. 여기서부터 뭔가 시끄럽거나 낙후된 풍경을 찍으면 되겠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며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넓고 깨끗한 터미널, 미묘하게 좋은 향기가 퍼져 있는 공기, 현대식 건축물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도 여긴 공항 중에서도 메인이니 겉만 번지르르한 걸지도 몰라. 내부 절차는 엉망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저는 입국 심사를 받으러 줄을 섰는데 에이, 사람이 많아서 한참 기다리겠지라고 여유 부렸습니다. 그런데 AI 무인 스캐너 앞에 서서 얼굴을 대는 순간 단 3초 만에 웰컴 투 코리아라는 안내음이 나오고 제 입국이 완료되었습니다. 뭐죠? 설마 이게 끝난 건가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저는 당혹스러워서 공항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직원은 완벽한 영어로 네, 입국 심사 다 되셨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직원은 다시 한번 이곳에서는 AI가 사진 지문 여권 정보를 한꺼번에 대조하기 때문에 금지 인물이나 범죄 이력이 없는 경우 바로 통과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가장 먼저 잡아내려고 했던 한국의 단점이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입국 절차였는데 제 첫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중국 주요 도시 공항이나 일본 일부 공항은 아직도 대면 심사를 기본으로 해서 오래 줄 서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AI로 전부 처리하고 있어. 이때부터 저는 묘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내 취재가 실패로 돌아가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가슴 한구석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어버버거리니 공항 직원 한 분이 중국어가 편하시면 중국어를 쓰셔도 된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게다가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아니, 저는 중국어가 모국어지만 영어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다 잘하시나요? 저는 혹시 이분만 특별히 능력이 좋은 분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직원이 기본적인 영어와 중국어 표현을 충분히 구사했습니다. 통역 앱을 꺼낼 필요가 없잖아 라고 느낄 정도였지요. 사실 중국의 지방공항 일부만 봐도 직원들이 영어를 전혀 못해서 기초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공항도 외국어 의사소통이 매끄럽지 않은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저에게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강하게 줬습니다. 공항에서 얼떨결에 나와 지하철역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인천공항 지하철역에서 혼란이 있지는 않을까? 거기서 단점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좀 잃어보려고 표지판을 일부러 안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누군가가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귀찮아하며 짜증내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제가 길을 헤매고 있다는 걸 눈치채자 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길을 잃으셨나요? 어느 쪽으로 가세요? 제가 같이 안내해 드릴까요?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하는 중인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떤 분은 관광객처럼 보였는데 모두 저를 보고 먼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구경 중이에요라고 거절하면 혹시나 해서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뭐야?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요? 중국의 대도시에서라면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쩜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돕는 건지 전 의도적으로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가 일본에서 온 기자거든요. 좀 불편하네요. 라는 식으로 살짝 비꼬아봤지만 그들은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혹시 제 일본어가 서툴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은 됩니다라며 다정하게 응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저한테 영어로 헬프 유라고 말했는데 발음이 꽤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엄마한테 말해볼까요? 하는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중국에서도 조기 영어 교육을 하긴 하지만 저 정도 실력은 흔치 않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고교생이 영어를 거의 못해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초등학생이 이렇게나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오다니 저는 조금 어리숙하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큰 충격만 남았습니다. 인천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중심부로 가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은 낡고 지저분할 거야. 그래야 찍을 만한 단서가 나오지. 그런데 지하철 내부는 상상과 달랐습니다. 전동차는 무척 깔끔하고 공기조차 쾌적했습니다. 저녁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했으며 안내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가 차례로 나오더군요. 이거 아무리 봐도 단점을 찾아내기는 힘들겠다. 저는 그저 한국의 대중교통 환경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깔끔하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되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뭔가 심술이 났습니다. 공영방송사 측 예산으로 유명 호텔이나 고급 숙소에 묵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보통 수준의 숙소를 잡아 단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숙소 예약 과정에서부터 또 난관이 닥쳤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예약을 해야 뭔가 시비를 걸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 취재원들이 한국의 숙박업체는 대부분 모바일 예약이 가능하다며 핸드폰 하나만으로 1분 만에 예약을 마쳤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키오스크라는 무인기기를 통해 체크인 완료. 어쩌면 무인기기 때문에 사람이 응대 안 해서 불친절한 장면을 찍을 수 있을지도 라고 생각했는데 무인기기 자체가 중국어와 일본어 지원 메뉴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어려움 없이 체크인을 끝냈습니다. 게다가 새벽에 도착해도 자동 체크인이 가능하니 별도로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 내가 뭘 비난해야 하나 막막해졌습니다. 저는 한꺼번에 지불할 숙박비를 현금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큰 돈을 카드보다 현금으로 결제하는 문화가 아직 강하죠. 한국도 예전엔 현금 좋아했을 테니 아마 주인이 반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숙소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액 결제는 저희가 현금을 안 받습니다. 혹시 카드나 핸드폰 결제 가능하시면 그걸로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왜 현금은 안 되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현금은 환전 문제도 있고 분실 위험도 있어서요. 모바일 결제가 훨씬 안전하니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현금보다 모바일 결제가 훨씬 당연한 문화가 된 겁니까? 일본조차 아직은 고액 결제 시 현금이 흔하고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상당히 퍼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현금을 기피하지는 않는데 결국 제가 준비해간 두둑한 현금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제 휴대폰을 보고 알리페이가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묻더니 제가 당황해하자 자세히 등록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직원이 결제 단말기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니 결제 완료라고 떴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할 수가. 동전 짤랑거리며 계산하는 모습을 찍어서 불편한 한국 물가라고 보도하려던 계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본론은 한국 길거리도
사실 지저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길바닥에 쓰레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길 가다가 커피나 음료를 마시더라도 쓰레기가 생기면 손에 꼭 쥐고 다니거나 IoT 기반 쓰레기통에 정확히 버렸습니다. 간혹 보이는 쓰레기통은 자동 센서가 달려 있어 쓰레기가 거의 찼다 싶으면 청소부서에 신호를 보낸다더군요. 공공장소에 노숙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적어도 중국의 대도시나 일본 일부 지역보다 훨씬 적어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깨끗한데 뭘 찾아 깎아내리지? 저는 몇몇 숲을 뒤나 건물 틈새 같은 곳을 뒤져봤지만 직접적으로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장면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이 매우 결정적인 갈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서울 시내 카페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던 중 깜빡하고 여권과 지갑 포함한 가방을 그대로 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 입장에서 재발급 받으려면 중국 대사관에 가서 장시간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요. 일본이었다면 어느 정도 빨라도 며칠은 걸릴 것이고 중국에서 분실했다 해도 한 달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 난 이제 한국에서 도망쳐 나갈 수도 없겠구나. 이참에 한국에 대한 불만을 대서특필할 기회이긴 하지만 문제는 내가 돌아가야 보도를 하지.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이네. 저는 길 한복판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인파가 지나치는데 대부분 저를 쳐다보며 걱정된 듯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또 친절인가? 제발 날 그냥 내버려둬요. 나는 지금 한국에 단점을 찍어서 가야 하는 기자라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30대쯤으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유창한 중국어로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돌아갈 수도 없어요라고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그거라면 모바일 임시 여권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사관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일단 전자 신청한 뒤 인증센터에서 본인 확인만 하면 10분이면 임시 여권을 받으실 수 있을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중국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긴 못 들어봤어요. 일본도 한 달씩 걸리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태블릿 PC로 어떤 사이트를 열고 저한테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과 본인 얼굴 인증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승인 메시지가 올 테니 안내에 따라 방문하면 임시 증명서가 발급될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이 되는지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한국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쓰나? 라는 충격이 더 컸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방이 그대로였습니다. 직원이 잃어버리고 가신 분이 맞으시죠? 혹시 몰라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권과 지갑, 심지어 현금까지도 단 한 푼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직원에게 정말 하나도 안 없어졌나요? 라고 물었고 직원은 여기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일이 드물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일본도 비교적 분실물이 잘 돌아온다고 알려졌지만 한국도 전혀 못지않네요.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는 카페에 가방 두고 오면 거의 100% 분실인데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서 단점을 잡아내려면 더 치밀해야겠구나. 무작정 사고가 터지길 바라는 건 통하지 않네. 하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며칠 머물다 보니 한국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서민들이 고생한다는 소문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과일과 고기가 매우 비싸다고 중국이나 일본 언론에서 종종 보도하기도 했지요. 편의점에서 과일컵, 샐러드 등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폭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를 사 먹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는 사과 한 개 1,000원 같은 간판도 있었는데 제 기준에서 극도로 비싸진 않네 싶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배송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자정 전에 주문하면 새벽에 집 앞에 바로 신선식품이 도착한다더군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음식을 구할 수 있는데 왜 중국 언론은 한국은 비싸서 못 먹는다고 했지? 또 제가 우연히 어떤 카페에 붙어있던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시급이 10,000원대였습니다. 이게 단순 서비스직의 최저시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최저시급이 꽤 높은 편이라 소문이 났지만 한국이 그보다 더 높다고요. 중국도 도시별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추세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큽니다. 게다가 물가 대비 임금 수준이 이렇게 높으면 사실상 서민들도 충분히 소비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임금이 높아졌나요? 이러니 중국,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게 사실이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재 활동을 하는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일본인 청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유창한 한국어까지 구사하며 일을 하더군요. 궁금증이 생겨서 어느 일본인 알바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마츠모토 아오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한국 문화와 경제 수준에 매료되어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조직 문화가 보수적이어서 젊은 여성이 성장할 기회가 적거든요. 반면 한국은 임금도 높고 남녀 차별 없는 직장 문화가 확립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와서 보니 모든 게 상상 이상입니다. 아니, 그럼 아예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앞으로 한국어를 좀 더 배우고 한국 기업에 정식 입사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 남자들도 굉장히 자상하고 키도 크고 매너가 좋으니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걸 들은 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자국 청년들이 대거 한국으로 유출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러한 생각이 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중에 저는 사적인 모임에 동행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남성과 데이트하는 일본인 여성이 주변에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순간마다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 남자가 의자를 빼주고 편히 앉으세요라고 하는 매너, 식사 시 고기를 굽거나 물을 따르는 일을 남자가 먼저 하는 풍습, 계산할 때도 남자가 직접 카드를 내고 여자는 굳이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장면. 일본에서는 데이트 시 여성이 자잘한 심부름을 맡는다거나 손윗사람이 식사비를 낸다는 이미지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한국 남성들은 좀 더 자상하고 평등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남자가 결혼 자금을 다 마련한다든지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하긴 하지만 모임 자리에서 여성에게 적극 배려하는 문화는 한국만큼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 일본 여성들도 그렇고 중국 여성들도 한국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건가? 갈수록 한국이 무서워집니다. 문화적 매력까지 갖추고 있네요. 저는 한 유명 호텔에 들어가 보도 자료를 수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로비에서 중국인 직원 닝닝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 중국 출신이면 내 편이 되겠군 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원래 상하이 힐튼 호텔에서 일하다 지금은 한국 힐튼으로 발령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근무가 훨씬 힘드시겠네요. 월급은 적고 사정도 안 좋다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가 중국보다 월급이 3배 많아요. 휴일도 확실히 보장되고 복지카드로 학원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한국 힐튼이 열악하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했는데 직접 와보니 오히려 천국 같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 들은 얘기와 완전히 다르잖아. 한국 힐튼 직원들은 급여가 50만 원 수준이고 주말도 못 쉬어서 힘들다고 했는데요. 에이, 그건 소문입니다. 물론 일부 힘든 직종이 있을 순 있지만 전체적인 대우나 복지는 제 경험상 훨씬 좋습니다. 원하시면 근로계약서 조항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저는 원래 한국 호텔 직원들의 열악함을 방영하려고 했는데 중국인 직원이 나서서 정반대 얘기를 하는군요. 이걸 어쩌면 좋죠? 다만 이 호텔에서 갈등 상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이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비에서 큰 소리를 내고 바닥에 음식물을 흘리는 일, 조식 뷔페에서 허락 없이 음식을 자기 가방에 담아가는 행태, 급기야 비상계단의 보리를 보고 그냥 떠나는 사건. 닝닝은 제가 중국인이라 좀 더 잘 중재하긴 하는데 한국 직원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단점을 잡아내려 왔는데 오히려 중국인들의 민폐 사례만 왕창 보게 생겼네요. 이게 무슨 역설인가요? 그럼에도 호텔 측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중국어 통역 직원을 늘리고 매뉴얼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한국 기업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텔 직원 2030대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니 거의 절반 이상이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이나 온라인 과정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골프를 즐기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골프라면 중국에서야 부유층 이미지고 일본에서도 상당히 돈이 드는 스포츠인데 일반 회사원들이 쉽게 하긴 어렵죠. 한국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시간과 돈을 만들죠? 게다가 호텔 근무를 경력으로 삼아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한다거나 자기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는 문화가 아주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한국이 계속 성장하는 건가? 결국 사람들의 열의가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잖아. 저는 중국도 열정이 없진 않지만 여기처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는데 하며 다시 한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은 남성 우위 사회일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남성 중심적인 직장 문화가 강하고
중국도 전통적으로 남아 선호가 심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만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미 몇몇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은 남녀 평등이 잘 되어 있다고 말했듯 길거리 커플들이나 회사 내 여성 임원을 보니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 한국 회사의 임원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임원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15년 일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에는 여성 임원이 흔해지고 있어요. 실력만 있으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일본 대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7% 정도, 중국 국유기업도 여성 고위직이 흔치 않던데 한국은 이렇게 달랐나. 이 역시 제가 기대했던 한국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라는 비판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 맞다. 제가 또 시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흡연 인구가 많다거나 길거리에서 담배꽁초가 넘친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금연구역이 엄청 넓고 흡연자도 따로 지정된 공간에서만 피우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게다가 길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매우 적었습니다. 결국 이것마저 실패군요. 이쯤 되니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정돈된 나라였나요? 내가 몰랐던 건가? 아니면 빠르게 바뀐 건가? 또 한 번 충격을 준 건 어느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일본인 유학생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국 취업이 목표다. 이미 일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늦은 편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일본보다 한국인가요? 일본 기업의 연봉도 꽤 괜찮고 한국어 배우기 힘들지 않나요? 아니요. 한국은 일본보다 확실히 임금이 높아요. 복지나 휴일도 잘 지켜주고 게다가 자유로운 사내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남녀 차별이나 연공 서열이 강한 일본 기업보다는 한국이 훨씬 매력적이에요. 도대체 언제부터 한일 관계가 이렇게 역전된 걸까? 예전에는 한국인이 일본어를 배워 일본 취업하는 흐름이 있지 않았나요? 거꾸로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제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생활해보았지만 중국 상부에 보고해야 할 부정적 기사를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한국이 너무 발전했다는 내용만 쌓이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에 와서 도움받은 일만 수십 가지였고 단점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중국 방송용 자료를 위해 그래도 한국이 반일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지라 가정하고 거리에서 나는 중국에서 온 양양이다라고 외쳐보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인 기자라고 소개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아, 그렇군요.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 환영합니다. 요새 한국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서 재미있어요. 오, 여기 맛집인데 한번 가보세요. 정말 이 정도 수준의 달콤하게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중국 내부 일부 세력은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보도해야 하지? 솔직히 저는 너무 좌절한 나머지 일부러 한국인과 말다툼을 시도했습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을 퉁명스럽게 말해보기도 하고 가게에서 이 가격이 터무니없게 비싸다라고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아, 죄송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요? 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혼자 화내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개찰구에서 충전카드 문제로 걸리자 직원이 안심하세요.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며 1분 만에 해결을 해줬습니다. 이것마저도 친절하네요. 정말 모나게 구는데도 굉장히 차분히 대처하더라고요. 취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공영방송 본사에 중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원래 기대했던 한국의 실상 폭로류 제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지요. 그래서 그냥 사실 그대로를 보고했는데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양양 동무. 이게 뭐냐? 이걸 그대로 내보내면 우리 시청자들이 한국을 우러러보게 되지 않겠나? 우리가 원하는 건 비판이야. 비판.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비판할 부분을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방송이 체면을 구기잖나. 이렇게 상부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제가 거짓 보도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기자 양심을 걸고 보고 들은 대로 쓴다는 철학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저는 한국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습니다. 곧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결국 나는 이번 기획을 완전히 망친 건가? 아니면 오히려 한국의 우수성을 폭로하게 된 건가?
중국 시청자들이 이 보도를 본다면 무슨 반응을 보일까? 아, 상부는 분명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는 게 기자 본분이 아닙니까? 전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해도 한국에게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온갖 갈등 상황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건 다 친절과 혁신, 그리고 배려이더군요. 과거 전쟁 폐허에서 이렇게 성장했다니 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의문이지만 이제 제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일본의 동료 기자들도 한국이 기술,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일본을 앞서는 듯하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간다라고 탄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부 젊은 층은 한국 취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니 제가 찾아내야 할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비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무슨 수를 써도 우리가 단점을 찾기 힘들 정도로 이미 크게 앞서가는 나라였습니다. 부디 이 솔직한 고백을 중국 상부가 용서해주길 바라지만 어쩌면 이 기사를 보고 우리나라도 언젠가 한국처럼 혁신적 시스템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이상 여기까지 중국 기자 양양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